여러분들 이슈 중에 그게 있어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참전자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자료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각국에서 우리가 몇 명 참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을 때는 한 측의 자료를 인용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로 본 6.25 전쟁 참전자 수라든지 전사자 수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와디캅. 제가 사와디캅 하면 벌써 뭐 하겠다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 계시겠죠? 이 태국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지원 의사를 표명을 했고 군대를 가장 먼저 보냈다는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태국은 그 당시에 매우 곤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태국은 주축국이었잖아요. 일본, 독일하고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향후의 국가 이익을 제대로 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1951년 4월까지 그 안에서 파병 반대 서명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었어요. 이때 몇 명이 사인했는지 아세요? 태국인 13만여 명이 사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막스 레닌주의하고 연계된 평화운동이 한창 반전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중국이 손을 뻗어서 같이 반전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국도 어려운 결심을 해서 군대를 보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태국군이 1951년 11월 7일에 부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이 전쟁 기간 동안에 태국이 해군, 육군, 그리고 공군 일부 수송대를 파병을 했어요. 어디에서 첫 전투를 했느냐? 평양 전투. 어디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느냐? 폭찹힐 전투. 그래서 오늘은 폭찹힐 전투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 폭찹힐 전투 하면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1952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미 제2사단과 태국 대대가 중공군 공격을 3차례에 걸쳐서 막아낸, 그래서 철원 일대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지킨 전투. 이게 첫 번째 버전, 오늘 다룰 폭찹힐 전투입니다. 일부 자료에 보면 미 7사단이라고 돼 있는데도 많아요. 아닙니다. 미 제2사단입니다. 미 제7사단의 폭찹힐 전투는 1953년 폭찹힐 전투예요. 이 1953년에는 미 제7사단하고 콜롬비아 대대 폭찹힐에서 중공군을 맞이해서 싸웁니다. 1952년 10월 하순에 폭찹힐 고지 사수 명령을 받고 태국 대대가 이 지역 일대에 들어가요. 이 폭찹힐이 어디냐 하면 지금 연천입니다. 1952년 11월 1일에 야간에 포격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중공군이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야간 전투에서 일단 돌파구 형성을 위해서 들어온 중공군 2개 중대를 참호에서 백병전으로 막아내요. 누가? 태국 대대가. 야간에 포사격과 함께 기습적으로 왔는데 그것을 막아냈다는 것은 일단은 태국 대대, 믿을 만한 부대다. 싸울 줄 아는구나. 이 생각이 여기서 들죠. 중공군은 계속 기회를 봐요. 왜냐하면 미 제2사단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공군에게 큰 모험이야. 중공군은 6.25 전쟁 내내 미군이 배치된 곳은 공격을 거의 안 했어요. 미군 사이에 배치된 다른 유엔군 부대 혹은 한국군 부대를 계속해서 깐 데를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중공군이 이번에도 계속 기회를 봅니다. 계속 찔러보기식 탐색만 해요. 정찰만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월 7일이 돼서야 새벽 2시에 야간 기습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공군 전술이에요. 중공군 전술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이라는 것은 돌파구를 내서 거기에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글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 전술이 뭐가 있냐면 운동전 전술이에요. 운동전 전술이라는 것은 측방, 우회기동, 기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방어하는 부대의 집중과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자면 기동전하고 비슷합니다. 중공군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해 전술을 쓰기 위해서 지금 운동전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이제 눈치 보다가 여기 뚫렸다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새벽 2시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중공군이 2개 중대를 보내봤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태국 대대가 의외로 전투를 잘해. 그래서 이번에는 아끼지 말자. 아끼다 똥 된다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대대 규모를 통째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방하고 측방을 동시에 압박을 해요. 태국군이 이때 참 잘했어요. 진내 사격 아시죠, 여러분? 진내 사격이라는 건 뭐냐면 방어하고 있는 내 진지에 피해를 감수하겠습니다. 포 쏴주십시오 해갖고 나한테 포 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한테 포 쏘는 거다 하면 그 단어는 아는데
그 절차를 몰라요. 절차까지 알면 여러분들 전술에 대해서 더 흥미가 생기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하 부하들에게 지금 현재 시각 03시 30분 모두 시계를 맞춰라. 04시부로 진내 사격을 요청할 것이다. 04시에는 일거에 은폐 및 엄폐를 하라. 30초 전부터는 카운트를 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막 방어를 하는 거지. 백병전 하고 있고 막 그리고 나서 새벽 4시가 됐을 때 한 10초 전쯤 혹은 뭐 그 이전에 카운트를 크게 세요. 10, 9, 3, 2, 1 하면 팍 엎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저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거죠. 진내 사격을 주는 그 포병 입장에서는 그 탄이 도착하는 그 시간을 4시 00분 00초로 맞춰서 미리 쏘는 거죠. 4시에 쏘면 안 되지, 넘어가지. 이렇게 절차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내 사격을 요청했고 그것이 성공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기꺼이 계산된 모험을 하려는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진내 사격을 요청해서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술 전기가 굉장히 숙달된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국 대대는 진내 사격까지 감수하면서 방어에 성공해요. 이것이 뚫리면 좌측에 뭐가 있었냐면 올드발디 고지 그리고 우측에 있는 티본 고지 이것까지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태국 대대가 막아버린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막혔다고 해서 중공군이 포기해요? 아니요.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쪽 공격했다 저쪽 공격했다가 부대 하나 더 보냈다가 이거를 태국 대대가 다음 날 아침까지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소강 상태가 오는 거죠. 서로 이제 재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 야, 좀 실만하니까 또 공격하네. 중공군이 11월 10일에 이번에는 밤 23시경에 다시 공격합니다. 이제는 중공군도 별로 병력이 없어요. 계속 어디다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개 중대 정도를 여기저기로 보내서 공격하는데 정말 뚫릴 뻔해요. 그런데 태국 대대가 대대장은 물론이고 행정병까지 다 나가갖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중공군은 야, 안 되겠다. 이건 뭐 쟤네 안 돼. 그래서 철수하고 태국 대대는 폭차필 사수에 성공합니다. 이때 태국 대대의 애칭 리틀 타이거가 붙은 거예요. 부대 이름에 뭐 드래곤이나 타이거 붙인 거 그거는 그 부대 정말 잘 싸운다는 거예요. 옆에서 타이거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그 다음에 죽쓰면 굉장히 무한하잖아요. 타이거 붙여줄 만하니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정전협정이 있었던 1953년 7월 27일 마지막까지 벌어졌던 전투 몇 개 있는데 김화 351고지 전투에서도 태국 대대가 분전을 해가지고 그 일대 땅 지켜내는 데 성공을 하는 거죠. 태국 대대가 리틀 타이거가 이렇게 잘 싸웠던 부대입니다. 이렇게 태국 대대가 여러 전투에서 잘 싸웠는데 6.25 전쟁 기간에 우리 한국 측 자료에는 총 인원 6,326명이 참전을 해서 최대한 같은 시간대에 많이 참전했을 때는 2,274명이 전투를 했고 전쟁 기간 동안에 전사자가 129명, 부상자가 1,139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전사상자 비율이 높죠. 그만큼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분전했던 부대가 바로 리틀 타이거 태국 대대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태국의 주요 인사와 태국 육해공군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전사자 추모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이맘이라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 이맘이 추도사를 이렇게 했어요. 한반도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싸웠고 그곳에서 전사했다. 미국과 한국은 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태국군은 그들을 도왔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원하여 입대했고 그곳에서 싸웠다. 저는 이게 저의 심금을 굉장히 많이 울렸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기가 심지어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나는 내 목숨을 그들에게 주면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를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더 큰 감동이 왔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볼까 합니다. 태국 장병 여러분, 그리고 태국 국민 여러분, ขอบคุณที่สู้เพื่อเกาหลีนะคะ 70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쿤캅.